149회 몽골의 남송 공격의 비밀. 중국 역사의 송나라가 고려였다는 것을 지명만 가지고도 이미 밝혀내었습니다. 남송이란 송나라인 고려의 남조인 한라산 자락의 제나라, 금강산 자락의 오나라 지역에 있었던 세력을 남송이라는 세력권의 틀에 묶고 역사를 전개시켰던 것입니다. 천왕님과 천조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을 장악한 몽골의 세력이 드디어 마지막 남조를 정벌하기 위해 출동하니 이것이 역사 속 남송의 공격이었습니다. 야르칸드 열반강. 몽골이 남송을 정복할 때 건넜다고 하는 비밀스러운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이제 뭉케와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할 때 지나갔다는 갱강 혹은 강갱을 살펴봅시다. 몽골 집사의 징기스칸의 사이 데레게이 구리켄이 낭기아스 왕국은 이렇게 가깝고 우리에게 적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뭉케 가한이 나도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낭기아스 방면으로 가겠노라 하고 말했다. 낭기아스는 즉 남송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낭기아스는 남스키타이의 음운도치와 생략형으로 보입니다. 즉 남스키타이, 남키타이스, 남키라이스, 낭기아스가 된 것 같습니다. 남송이 현재의 양치광 하류에 있는 항주로 옮겼다고 조작했는데 이렇게 가깝게 자신들에게 적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의 차이나의 항주는 북경에서 너무 멀다고 현재의 차이나 지명의 위치에도 문제가 많다고 몽골 집사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항주는 이만으로 금강산 너머에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뭉케 카한이 출정해서 타가차르 노야는 10만 명의 기병과 함께 거대한 강인 강갱 루트를 따라 출정하라는 명을 받고 결국 타가차르 대신에 쿠빌라이 카한이 낭기아스 지방으로 출정하여 오주를 포위하고 귀환하여 갱강을 건넌다.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겪고 모두 퇴각했다가 쿠빌라이가 다시 낭기아스로 출정해서 행진하는 중에 뭉케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도 계속 행진하여 폭이 약 10km인 갱강을 건너 오주시에 도착해서 포위 함락시켰다. 낭기아스 지방의 아우주인 오주는 제후국 오나라라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거대한 도시 가운데로 물이 맑은 아주 커다란 강이 흐르고 이 도시를 관통하는 매우 커다란 강들이 역시 많은데 이것들은 멀리 산지에서 흘러내려와 도시를 감싼 뒤 그 중앙을 여러 갈래로 관통한다. 상수란 강들이 도시를 떠나면 합류하여 끼안이라 불리는 거대한 강을 이룬다. 우선 이 끼안수에 대한 주석을 보면 여기서 끼안은 강을 가리키지만 끼안수가 무엇인지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겐지스의 영어 표기는 겐지스입니다. 이를 강예스라고 분철해 봅시다. 바로 강수가 아닌가요? 그러나 강수가 아니고 항수 혹은 강수입니다. 반절식으로 발음하면 궁스 혹은 갱스가 됩니다. 칸갱을 보면 강긍하 혹은 강가강, 금가강과 정확히 대응되는 이름으로 야르강, 항하, 한가강, 열반강 등의 복잡한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야르칸, 야르강, 야르칸드, 현지 발음은 여르 혹은 야르로 그 옆을 흐르는 강이 야르강하입니다. 마르코 폴로도 야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소와 북사에서는 주거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범을 반으로 읽은 모양입니다. 여르 지방을 흐르는 강 이름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합하면 여르반이며 열반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엽이 강하이지만 고대 이름은 강수 혹은 항하 혹은 한가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강스라고도 불렀을 것이고 이 강의 한 지류에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으니 열반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쪽 표기로 니르바라강 즉 열반강이 된 것입니다. 원 강수의 또 다른 이름이 여르반강입니다. 야르강에 있는 야르칸트를 사차라고도 합니다. 동방견문록 카라잔조 중에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언어를 쓰는데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다. 이 닷새고리의 마지막에 그 왕국의 도읍인 야치라는 매우 크고 훌륭한 도시가 있다.
같은 페이지 주에 야치 앞쪽, 즉 현재의 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지명은 사르조우인 사주인데 여기서도 야치를 사치 사차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야치 앞쪽이 택리지의 앞록으로 사차 사주라고도 합니다. 야치인 앞수를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곤양의 곤명이 곤명철성이라고 합니다. 야치인 앞수가 바로 관중에 흐른 한강으로 이곳에 있었던 제왕의 성을 금성인 철성이라고 했습니다. 몽골이 남조인 남성을 공격할 때 관중에 흐른 압록강인 강스의 한강을 따라 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관중의 박태에서 한강을 따라 오나라로 진격한 것입니다. 대도, 우선 몽골이 주둔한 대도를 살펴봅시다. 동방견문록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도읍인 캄발룩에 오면 그는 제일 커다란 궁전에서 3일간만 머물 뿐 그 이상은 머물지 않는다. 동방견문록에서 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를 캄발룩이라고만 부른다. 캄발룩 군주의 도시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훌륭한 옛 도시가 있었다. 대가는 그 옆에다가 이 도시를 건설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는 단지 강, 개도화가 하나 있을 뿐인데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옛 도시로부터 새로 지은 도시로 이주하도록 하고 그것을 타이두인 대도라고 불렀다. 옛 도시인 캄발룩의 강 건너편에 장군부를 건설했는데 폴로는 이것을 신도시라 하고 대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관중인 한양장안의 북경 대도를 왜 군주의 도시라고 불렀는고 하니 그곳에 제왕의 성인 금성, 한성, 국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중을 군주의 도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 한양장안의 관중이 신도시인 신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도시 신안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태조 3년 이후 도읍한 관중의 한양장안을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제목이 신도 발경시입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신도는 왕부의 중심 북경 대도의 한양장안입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정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 오색으로 둘러뜨다. 연년이 상온의 꾀꼬리와 꽃 세세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철옹성은 제왕 군주의 성인 금성 철성이며 복례란 이곳 도성과 궁원이 복례풍하게 금강산 자락에 있으니 복례 오색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며 정도전의 상원은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이다. 물론 세세년년 상림원은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형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하면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음. 장안의 서쪽에 한양 북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이 치료했던 북경 대도의 신도시가 바로 우리의 역사무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이었던 것입니다.